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제12장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첫째, 국민연금 제도의 정의, 두 번째,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 세 번째, 국민연금 가입 유형, 네 번째, 국민연금 기여금 등, 다섯 번째, 국민연금 급여 및 관리, 여섯 번째, 외국의 연금과 시사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제도의 개념의 의의와 특성,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념은 국민연금 제도가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대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정책이고요. 국민들이 노령에 도달했을 때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장기 소득 보장 정책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일정 기간 가입을 하게 되고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65세부터 혜택을 받게 되며 10년 이상 가입을 할 경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혼재 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 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될 경우 국가는 조세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의 원칙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 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소득 재분배의 원칙, 그리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물가 연동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의의 가운데 국민연금의 목적이라면 국민이 노령, 장애 혹은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해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 나와 있고요.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당한 경우 혹은 사망에 이를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서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1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1960년도에 시작된 공무원연금 제도가 있고요. 63년에 시작된 군인연금 제도, 그리고 1975년에 시작된 사립학교 교원연금 제도 등이 있으나 이들 제도는 특수 직종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그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본래의 취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흡한 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연금 제도를 마련한 것이나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서 전 국민의 호응과 국가 전체의 경제와 정치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실시할 때 비로소 연금 제도의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1973년 12월 국민연금 제도는 법률 2655호로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여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행이 연기되어 오다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입 당시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당연 적용 사업 대상자로 한정했는데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 농어촌 주민과 당연 적용 사업장의 외국인과 1999년 도서지역 주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각각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임의 적용제가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실행되었습니다.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상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소요 비용을 위해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종의 책임준비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영을 적립방식으로 정한 것은 초기에 요구되는 비용을 줄이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그 특성을 볼 것 같으면요. 일단 첫 번째 사회보험의 성격과 두 번째 방빈적 소득보장제도의 특징, 그 다음에 장기보험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특성이라는 것은 사회보험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월 조달 그 방법으로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가의 독점적 운영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강제 가입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국가 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빈적 소득보장제도라는 의미는 다른 그 국민연금이 다른 그 사회보장제도 예를 들면 공공부전화 사회복지사업 등과 달리 노령과 폐질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빈적 소득보장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공공부전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빈곤 해결책으로 재반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 장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가입 기간을 수급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할 때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금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단기보험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을 20년으로 하고 60세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기보험으로서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자 위주의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에 1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연금급여 구조 등 제도 형태가 소득의 완전 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계층에게 적용하기 용이한 형태를 가지고 출범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소득 비례 연금과 정액 연금을 혼합하였습니다. 연금급여는 크게 정액 연금과 소득 비례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변화에 연동하는 정액적 성격과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급여가 연동되는 소득 비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소득 재분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본인 소득뿐만 아니라 전 가입자 평균 소득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고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 이전이 발생하는 강력한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구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담하는 것보다 수급을 받는 많이 많이 하는 어, 부담하는 것보다 수급을 많이 하는 구조이므로 현 세대가 미래 세대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세대 간 재분배가 상당 정도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로 수급과 부담 불균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법상의 급여 수준도 확정적으로 정하여 두고 보험료 부담 수준도 확정적으로 정하여 둔 확정급여, 확정각출 연금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 수급액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 재정 수지가 심각하게 불균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그리고 적립 방식적 성격과 부과 방식적 성격이 혼합된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적립 방식적 성격으로는 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입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부과 방식적 성격으로는 처음에는 적립 기간이 늘어나지만 점차 줄어들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적립 기금이 소멸됨으로써 종국에는 당세대의 근로계층이 당세대의 노령계층을 부양하는 부과 방식으로 필연적으로 이행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은 그 재정 운영 방식에 따라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적립 부과 방식은 가입자의 보험료 등을 적립하여 장래에 그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 급여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와 국고 출연금, 누적 기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출보다 보험료의 수입이 크기 때문에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고 수입이 지출을 지속적으로 상회하지만 제도가 점차 성숙되어 감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적립금으로서 초과 지출을 보충하여야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연금 지출이 적은 초기부터 제도가 성숙하여 지출액이 증가될 때까지 보험료를 평준화할 수 있어 세대 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하고 가입자의 저축이 강제화되어 누적 기금에 의해 형성된 자본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제도 시행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피보험자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장래에 변화하는 지출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도 시행 초기에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과 방식은 당해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급여를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그 한 해의 지출액 정도에 해당하는 미미한 보유 잔고만을 남겨두고 그의 연금보험료 수입을 그의 급여의 지출로 써버리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에 지출된 급여비를 동일한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 운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시행 초기에 적은 보험료로 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연금 수지차 수입과 지출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이 차이가 거의 없어 연금의 실질 가치 유지 대책이나 연금 재정의 장기 추계가 불필요합니다. 단점으로는 제도가 성숙하여 연금 수급권자가 증대하게 되고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어 후 세대의 가입자가 전 세대의 가입자나 가입했던 자들의 부담분까지 몫을 부담해야 하는 가중 부담이 있고 인구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초기에는 적립 방식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수정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국민연금 제도의 의의에 대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드릴 은퇴설계와 연금도우미 정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은퇴설계와 연금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네, 제일 많겠죠. 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연금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죠. 2018년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전체 가입자가 약 2,180만 명 정도 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중에 사업장 가입자가 약 1,300만 명 정도 되고요. 지역 가입자가 76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결국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상무님, 국민연금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제도를 처음 시작한 건 독일인 것 같은데 1889년 정도에 생겨났고요. 현재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제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170여 개국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생겨난 거는 이제 올림픽 아시죠? 1988년도에 이제 처음 생겨났고요. 당시만 해도 이제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후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1999년도 4월 달부터는 이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전 국민이라는 거는 만 18세부터 60세 사이에 있는 국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2017년 7월 현재 국민연금 받아가시는 분은 한 44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 국민연금이랑 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이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네, 연금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 서너 가지 차이가 있는데 먼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죠. 그래서 지급의 책임을 국가가 지게 되죠. 하지만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각 금융기관이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지급액이 올라가는 데 반해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게 아니죠. 다만 이제 모 상품들 몇몇 가지는 이제 체증형으로 해서 조금씩 더 주는 형태가 있지만 기본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도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받죠. 물론 개인연금도 사망시까지 받지만 국민연금은 사망한 이후에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나 자녀, 그 유족에게도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지만 개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사망하면 끝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제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주소득원을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압도적입니다. 즉 불편한데 나중에는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금만 납입해도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상무님,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국민연금 이제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일반 금융상품처럼 이제 수익률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금방 대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국민연금은 일종의 복지제도인데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그러니까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신 분이 이제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또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유족이 살아있는 동안 이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려면 본인이 언제 죽을지 유족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를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준비하는 수단이라고 봐야지 이걸 뭐 수익률 가지고 비교해서 금융상품을
상품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이제 세대 내에서 소득 재분배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낸 돈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아가고요.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소득 크기에 따라서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수익률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평균 수명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낸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수익률로만 따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험료를 가능하게 적게 내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작은 금액을 가입하는 게 좀 재테크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역시 최고의 MC 같으세요. 네. 야, 이게 재테크적으로 따지면 네. 무조건 적게 내면 낸 거 대비해서는 많이 받죠. 근데 사실 제가 2018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잠깐 보일 텐데요. 예를 들면 26,000원을 내고 20년 후에 2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20년 동안 2만 얼마를 내고 죽을 때까지 26만 원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문제는 그 돈 갖고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표준소득월액이 110만 원으로 신고하신 분의 예를 들어보면 네. 9%를 국민연금으로 내시니까 99,000원, 약 10만 원 정도를 낸다고 보고요. 이 돈을 20년 동안 납입하신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일반 그 금융기관의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1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으시는 정도가 되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34만 원 정도를 받게 되시니까 사실 재테크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네.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바로 내야지 이러죠. 근데 하나 꼭 고려하셔야 될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중복급여라는 것은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이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족연금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배우자가 죽으면서 나온 유족연금 두 개를 동시에 받으면 와, 대박. 그럴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두 개를 동시에 받도록 하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가입했던 연금, 즉 내가 받을 연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예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내 것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 정도만 얹어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상무님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상무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부인한테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실 건가요? 보통 이제 중복급여 조정 이야기 하셨는데 네. 그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나도 국민연금 가입하고 배우자도 국민연금 가면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두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둘 다 노령연금을 다 받습니다. 대표님 설명하신 내용은 뭐냐면 두 분이 노령연금을 같이 받고 생활을 하시다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사망하셨을 때 자기가 받던 노령연금하고 돌아가신 배우자분이 남겨준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건데 이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야 돈은 둘이 다 냈는데 한 명밖에 못 받아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국민연금 죽을 때까지 준다고 하는데 일찍 죽으면 어떡해? 네. 이런 생각하시고 자꾸 가입을 전업주부 중에 미루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한번 질문을 바꿔보라고 이야기해드려요.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말고 오래 살면 어떡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네. 연금에 대한 필요성 같은 건 좀 더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인 통계로 보완을 해드리면요. 네. 남자의 경우에 2005년에 80세 이상을 넘어서 사시는 비율이 한 18% 정도 돼요. 열에 두 분 정도 되셨거든요. 네. 근데 10년이 지난 2015년에 보면 2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열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아주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2005년에
10분 중에 4분 정도가 80세를 통과하셨다면 네. 2015년에는 10분 중에 거의 6분이 통과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수명이 점점 네.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게 두렵고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밖에 못 받는 게 두려워서 못 하겠다라는 건 조금 과대한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가장 궁금했던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요즘 뉴스 보면 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겁이 나기도 하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이거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예,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우려들이 있고 기사들이 있는데, 네. 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도 정부가 부과 방식을 전환하거나 보조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수명이 길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2060년 전후로는 고갈될 거라고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5년마다 제도를 자꾸 수정을 하고 있어요.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대책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커버리지를 하겠죠. 하지만 젊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연금을 네.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사실 우려할 만하긴 하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드는 게 지금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나 되고 평균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요. 근데 설명드린 부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가 낸 돈이 일부 있고 국가가 보조해 주는 들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상당한 기금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중에서 이렇게 부분 적립 방식을 쓰는 나라가 오히려 적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미 필요한 만큼을 다음 세대한테 걷어서 연금을 주고 있는 부가 방식, 그러니까 적립 방식이 아니고 부가 방식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연기금이 고갈되는 시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방 질문 드린 게 이제 얼마나 받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 궁금하신데, 네. 올해 2018년 1월 현재 이제 국민연금 수령자가 한 44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맨날 받던 노령연금만 생각하는데 연금 형태로 받는 거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10년 이상 납입하신 분이 받으실 건데 그게 한 368만 명 정도 돼서 한 83%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이제 유족연금, 이제 배우자가 사망해서 받는 유족연금 받으시는 분하고 장애연금 받으시는 분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보다는 노령연금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으로 한번 보게 되면 네. 뭐 20만에서 40만 원 사이를 받는 분이 제일 많으시긴 해요. 한 44.3%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생겼잖아요. 그때 이후에 가입 기간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 수령자들이 지금 많아서 그런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을 하시거나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런 거에서 한번 보면 2018년 1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되시는 분이 얼마 받아가는지 보게 되면은 월 평균 한 89만 원 정도 받아가거든요. 그거보다 가입 기간이 기신 분은 그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 가면 자기가 몇 년도부터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현재 가치로도 조회할 수도 있고 은퇴하는 시점의 가치로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